닥터가 들려주는 의학의 히스토리, 닥터의 사생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2020년 기준 여성의 18%, 남성은 2%가 경험한 바 있는 수술, 바로 성형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성형하면 미용적인 목적이 굉장히 강한데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의 성형수술은 인체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변형을 보수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성형수술은 영어로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는데 이때의 플라스틱이란 그리스어인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 뜻은 주주하다 혹은 형상을 빚다 라는 뜻인데요. 자, 그렇다면 최초의 성형은 언제, 어떤 부위에서, 왜 하게 됐을까요? 최초의 성형수술은 기원전 800년경 코의 재건술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성형하면 이 코 성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의 코 성형은 예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건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코를 재건해야 했을까요? 고대 인도에는 간음에 대한 처벌로 코를 잘랐다고 합니다. 많고 많은 부위 중에 왜 코를 잘랐냐? 코는 얼굴의 중심이고 그 중심을 잘라버릴 정도로 부부 생활에 끼어드는 간음은 엄청나게 큰 죄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벌 역시 더욱더 고통스럽게 더 오랫동안 남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 코를 자르는 형벌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가해졌다고 합니다. 백성이 왕국의 통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코를 자르는 벌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코가 잘린 사람은 평생 동안 엄청난 굴욕과 불명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긴 인도의 수슈르타라는 의사는 코 보건 수술을 시도했는데요. 그 당시 수슈르타가 쓴 상히타라는 의학 서적을 보면 잘린 코를 복원하는 수술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코 재건 수술은 국소 피판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마의 피부 조직인 피판을 혈관을 따라 잘라내고 코 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이 이마에서 떼낸 피판으로 코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마 피부로 만든 코는 사실 정교하지는 못했고 아무래도 좀 모양이 좀 울퉁불퉁하고 뭉퉁스럽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잘려진 이마의 피부는 당겨서 봉합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요즘 성형외과에서도 재건을 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얼핏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마취제도 없는 상황에서 이 생으로 피부를 도려내는 수술은 사실 너무 잔인하고 좀 끔찍해 보이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때 사용된 국소 피판술이 무려 3000년 이상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마취제도 있고 항생제도 있고 진통제도 있으니까 정말 다행인데 당시에는 정말 이런 게 하나도 없을 때죠. 그러니 수술하다 사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수술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줄을 많이 섰다고 하는데 코가 없다는 건 정말 그만큼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진짜 목숨을 걸고라도 수술을 받고 싶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코 재건술은 알렉산더 대학 이후로 유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코 성형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코를 안 잘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거의 사장되어 갔던 의료기술처럼 되어 가다가 15세기 무렵에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5세기에 바로 유럽을 휩쓴 성병인 매독 때문이었는데요. 이 독한 성병, 매독에 걸리게 되면 균이 중추신경계, 눈, 심장, 혈관 등 우리 몸의 곳곳을 침범을 해 파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도 매독으로 인해서 청각을 상실했고요. 링컨이나 니체 같은 유명한 인물들도 모두 매독에 걸렸다고 하죠. 실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 인구의 20% 정도가 매독에 걸릴 만큼 흔한 성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독이랑 코 재건술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사실 굉장히 연관이 큰데요. 매독은 증상에 따라 1기에서부터 4기로 나뉠 수가 있는데 3기 정도가 되면
고무종이라고 해서 쌀알만한 크기에서 달걀만한 크기의 결절이 형성이 됩니다. 이 마치 고무와 같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무종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구개, 즉 입과 코가 연결된 부분에 생기게 되면 코가 짜부러져서 이 콧날이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의 안장처럼 콧날이 함몰되고 휘어졌다고 해서 일명 안장코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매독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코가 사라지니까 유럽에서도 드디어 이제 코 재건술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코 모양대로 쇠를 주물해서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요. 또 질 좋은 소가죽이나 양가죽을 코 모양으로 이렇게 오려서 꿰매주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돼요? 꿰맨 부위까지 괴사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코마저 모두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5세기 안토니아 브랑카라는 외과 의사가 인도의 이마 피판술에서 착안을 해서 이마가 아닌 이 팔뚝의 피부판을 오려서 코로 연결을 해서 이 코 재건술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팔뚝의 피판을 코에 연결해서 이식을 하고, 이 이식한 피부 조직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비로소 이제 팔뚝의 피부판을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조직이 자리를 잡을 동안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먹고 자고 생활하고 몇 달 동안 이렇게 있어야 하는 거죠. 정말 엄청 불편했을 텐데, 하지만 이런 코 재건술은 15세기 이후 유럽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았다고 합니다. 매독의 이 지독한 후유증으로 코를 잃은 환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또 코 재건술은 한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참호전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이 점령한 고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참호를 깊이 파기 시작을 했고, 그 안에 숨어서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총을 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게 빼꼼 내밀었던 얼굴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눈이나 머리, 또 턱에 맞으면 사막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코는 좀 달리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굴의 중심인 이 코가 없이 사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그때부터 전쟁이 끝나기까지 갖가지 코 재건술이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마의 조직을 돌려붙이기도 하고요, 튜브를 이용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갈비뼈같이 자가뼈로 이식을 해서 코를 재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현대의학의 코 재건술은 이때 거의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의학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형수술의 사생활, 어찌 보면 이 코 성형의 사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최초의 성형은 미용의 목적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취제도 없이 엄청난 고통을 견디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시작된 성형수술이 더 예뻐지고 싶은 욕망을 채워주는 현대 성형의학의 발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